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다양한 전설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숲속에 숨어있다는 신비로운 목소리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마치 하프의 선율처럼 맑고 고왔으며 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이 숲을 찾아왔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많은 모험가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모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소년, 피에르라는 이름의 용감한 아이는 전설을 믿고 목소리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피에르는 숲의 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침반과 식량을 준비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목소리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울을 건너고 험준한 언덕을 넘으며 숲의 야생동물들을 마주했지만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피에르는 어느 조용한 숲속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쉬려고 했지만 곧이어 너무나도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숲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나타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에였으며 숲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여행의 이유를 설명했고 리에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부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에와 피에르는 친구가 되었고 피에르는 숲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에는 흔쾌히 그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숲과 리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숲은 지역의 보물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모험과 발견을 통해 마을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루나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이 밤의 달빛을 받아 마치 은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모두가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루나빌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양봉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마을의 꿀은 그 맛이 아주 특별하여 먼 도시에서도 그 명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낯선 이들이 이 꿀을 구하려 루나빌에 오곤 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모든 축제와 모임이 이루어지는 큰 광장이 있었고 그것은 루나, 즉 달을 상징하는 큰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평화를 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커다란 유성 하나가 조각상을 강타하여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조각상은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기에 그 충격은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마을에 닥친 나쁜 징조로 여기고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소녀 마리였습니다. 마리는 조각된 조각상 자리에 앉아 가만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별과 달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희망이 찾아오기를. 시간이 흐르자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한 여행자가 마리의 노래를 듣고 그 소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여행자는 사실은 이 마을로 몰래 내려온 천상의 존재였는데 인간들의 세계를 여행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마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끝없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 여행자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종류의 벌집을 개발하고 곧이어 특이한 맛의 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꿀은 이전의 명성을 따라잡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무한히 감사하며 마리의 노래를 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다시금 번영을 맞이하고 조각상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각상은 하늘의 여행자의 모습이었으며 그 아래 마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루나빌을 희망의 마을로 개명하였고 그 이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빛 아래의 작은 마을 루나빌은 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쌓아가며 먼 훗날에도 전해질 이야기로 사람들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할 때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녀 마리와 그녀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버건디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포도밭과 꽃들이 가득한 곳으로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의 숲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밀의 숲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너머에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도 탈바꿈할 수 있는 저주에 걸리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숲속에는 오래된 신비의 피리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연주하는 자는 숲의 저주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로이즈라는 젊은 음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리 연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러 멀리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로이즈는 마을 광장에서 연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 고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피리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녀가 연주하는 피리 소리와는 사뭇 다른 신비롭고도 매혹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들은 마치 그녀를 환영하듯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반짝거렸습니다. 로이즈는 자신의 피리를 꺼내어 그 소리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숲은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로이즈는 아름다운 황금빛 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황금빛 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모든 숲의 생명체들이 변하며 하늘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 피리를 입에 대고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온 세상을 아우르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로이즈는 숲의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 앞에는 숲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은 로이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가 진정한 음악의 힘을 사용한 자라 칭송했습니다. 로이즈는 이제 그녀의 음악으로 인해 마을과 숲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로이즈는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모험담을 듣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숲을 방문하여 그녀가 연주한 피리를 기억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로이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은 그녀의 음악 덕분에 영원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마을 근처의 숲을 자주 탐험하곤 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며 신비로운 생명체와 숨겨진 비밀로 가득하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어느 날 숲을 깊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활짝 핀 꽃밭과 노래하는 새들의 흐느적거리는 멜로디를 지나 점점 더 숲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조용한 숲속을 걷던 마리는 낡고 오래된 나무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리는 낡아 빠져 있었지만 마리는 용기 있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의 끝에는 반짝이는 물결이 있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중앙에는 거대한 용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용은 말하길, 인간 아이여, 이곳까지 온 용기를 칭찬하마. 나의 비밀을 지켜준다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노라. 마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궁금증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에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은 마리를 호수의 중심으로 데려가더니 호수물 한 방울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이 천천히 변하여 눈부시는 구슬이 되었고 구슬은 마리의 손에 안겼습니다. 용은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을 담고 있단다. 신중히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마리는 마법의 구슬을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구슬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었고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는 용의 구슬을 떠올리고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뭄을 끝내기 위해 구슬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슬을 하늘로 던지자 구슬은 빛을 발하며 두 구름을 모아들였습니다.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리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리는 마을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마법의 숲에 얽힌 전설과 용의 비밀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아고트라는 젊은 소년이 살았어요. 로아고트는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새로움을 찾아다니는 소년이었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근처에 있었는데 그 숲은 사람들이 전설로만 전해 듣던 마법의 숲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로아고트는 늘 그 수수께끼에 숲이 궁금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로아고트는 마을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 맛있는 과일을 사러 갔는데 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곤 거리에서 오래된 책을 파는 낡은 노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린 로아고트는 책 더미 속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답니다. 그 책은 마법의 숲에 관한 전설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책에는 마법의 숲의 중심에 숨겨진 황금나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황금나무는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 무한한 행운과 지혜를 준다고 했지요. 로아고트는 책을 읽으며 마법의 숲속 황금나무를 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쓰던 농기구를 모두 수리하고 식량을 챙겨 모험을 떠났어요. 숲에 들어서자 로아고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곧 앞에 나타난 수많은 갈래길에서 난관을 느꼈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시련은 마법의 입구를 지키는 거대한 돌문이었어요. 돌문에는 수수께끼가 적혀 있었죠. 두 가지만 참되고 두 가지는 거짓이다. 각각의 문에게 물어라. 돌은 진실을 말하고 돌은 거짓을 말하리라. 이를 푸는 자는 지나갈 것이다. 로아고트는 고민했지만 그의 지혜로운 성격 덕분에 진실의 문을 찾아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 로아고트가 만난 것은 깃털 같은 말을 타고 다니는 요정이었어요. 요정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로아고트는 마음을 가다듬고 요정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정은 그에게 길을 잃을 때는 마음의 나침반을 따르라 고 충고했어요. 이 말은 로아고트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또 다른 도전은 마법의 늪이었어요. 늪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기 위한 힌트는 요정이 알려준 마음의 나침반에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한 로아고트는 무사히 늪을 지나갈 수 있었지요. 이어서 마법의 숲 중앙에 도착하자 황금나무를 둘러싼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무의 수호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나무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로아고트는 자신의 모험의 진정한 목적이 그저 황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배우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수호자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황금나무 앞에 선 로아고트는 큰 지혜와 불가사의한 행운이 자신을 따라다니게 될 것임을 느꼈어요. 그는 그곳에서 마법의 숲이 주는 자연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 후로도 꽤 오래 마을과 협력하며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존경받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로아고트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꿈꿉니다.